이유가 너무 이거는 이유가 너무 궁금하죠. 뭘까? 예, 네. 예. 이게 뭐 이유가 한 가지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. 이제 이 씨 아주머니가 A 아주머니를 약간 동생처럼 때로는 이제 좀 자기 하인처럼 부리다가 어느 순간에 선을 넘었어요. 그러니까 생매장 살인 사건이 일어난 건 2017년인데 네. 틀어진 건 아마 2015년부터인 것 같습니다. 2015년에 무슨 황당한 일이 일어나냐면 이 씨 아주머니가 A 아주머니를 데리고 철원에 갑니다. 자기 남편 집에 가요. 전에 간 적이 있구나. 네. 가가지고 셋이서 거기서 막 술을 마셨어요. 네. 술을 마시다가 이 씨 아주머니가 먼저 자리를 일어나요. 그리고 왜 그랬냐면 A 아주머니랑 자기 남편이 성관계를 맺게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. 그리고 그 이유는 이제 남편이랑 이혼을 하고 싶은데 남편이 이혼을 안 해주는데 이렇게 불륜 사건을 만들어서 이혼을 하고 재산 분할을 할 때 자기가 좀 유리하게 하려고. 그런 일이 있고 나서 A 아주머니의 동거남이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. 당연히 화가 나죠. 화가 나서 이 씨 아주머니를 찾아가서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이렇게 막 말다툼을 하는 일이 있었어요. 그리고 1년이 지나서 2016년 여름에는 두 가지 일이 거의 비슷한 때 일어나는데요. 이 씨 아주머니 아들이 이제 중고차로 수입차가 한 대 사고 싶은 거예요. 네. 근데 이제 뭐 채무 이런 게 좀 뭐 있었던 모양인지 자기가 살 수가 없었어요. 네. 그래서 이 씨 아주머니가 A 아주머니한테 야, 네 인감증명서 좀 갖고 와라. 네 서류 가지고 우리 아들 차 좀 뽑자. 근데 A 아주머니 동생이 그걸 알고 길길이 뛰어가지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. 그래가지고 A 아주머니가 언니 나 그거는 안 할래요. 그러니까 이 씨 아주머니가 그 말을 듣고 어라? 뭐 이제 고가운 감정이 생깁니다. 그 즈음에 이 씨 아주머니는 A 아주머니의 집에 가서 물건을 몇 가지 갖고 나왔어요. 뭐 이런 것들이요. 뭐 돼지 저금통, 뭐 비누, 뭐 그런 것들. 그랬더니 동거남이 이거를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. 근데 또 이 씨 아주머니가 A 아주머니한테 네가 가지고 오라고 나한테 부탁한 걸로 하자.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A 아주머니가 그 부탁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. 결국 이 씨 아주머니가 그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물게 돼요. 네. 근데 아무리 본인 요구를 거절했다 그래서 죽일 필요까지 있었을까요? 사실은 자기가 이 A 아주머니한테 했던 게 소문이 날까 봐 그게 이제 두려웠던 건데요. 2015년에 자기 남편과 성관계를 시켰던 것이 이 모란시장 모임에서 소문이 나요. 사람을 그렇게 이용해 먹는다 이런 소문이 좀 나기 시작을 하니까 이 씨 아주머니는 얘를 살려두면 이 소문이 더 퍼지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남편한테는 그때 그 불미스러운 일이 이 사람 때문에 소문이 나고 있다. 좀 있으면 철원에서도 난다. 그러니까 같이 제거하자. 그래서 셋이서 같이 밭에 가서 묻었다는 거예요. 형량이 어떻게 됐나요? 1심에서는 이 씨 아주머니는 22년 그리고 저 아들은 15년을 받았어요. 근데 2심에서는 이 씨 아주머니가 징역 30년, 아들은 18년 이렇게 형을 받았습니다. 네, 이혼할 빌미를 만들려고 지인을 시켜서 남편과 성관계를 맺게 하고 이것이 알려질까 봐 생매장한 모자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습니다. 서울고등법원은 어머니 이모 씨에게 1심의 징역 22년보다 높은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. 이해가 안 되거든요. 이런 일까지 벌이는 게 이 범인들의 심리가 뭘까요? 그러니까 이런 이 씨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보살펴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. 베풀어주고 보살펴줬는데 네가 감히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로 시작을 하는 거죠. 그래서 그런 거절에 이제 분노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. 아까 반항한다라는 표현을 했잖아요. 그 표현 자체가 사실은 자기보다 낮춰서 보기 때문에 이제 나올 수 있는 표현이죠. 그래서 뜻하는 대로 조종이나 통제가 안 되는 사건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는 그런 형태를 보인 것 같아요. 아마 이 씨 아주머니가 A 아주머니를 비인간화했던 것 같습니다. 자기랑 같은 존재라는 생각을 안 하니까 그렇게 별 죄책감 없이 잔인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죠. 나보다 못한 존재가 되는 것 같고 나는 그 상대에 대한 어떤 연민의 감정 이런 게 발휘가 잘 안 되죠.
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고요. 자기가 그럴 만은 해도 된다 싶을 때, 그리고 자기가 누구한테 좀 잔인하게 굴어도 그 사람이 대응을 못한다고 싶을 때 많이들 그 유혹에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. 사람을 정말 인격체를 보는 게 아니고 이용하는 도구로만 보는 거죠. 다시 좀 경각심을 좀 가져야겠다. 이게 뭐 가볍게 볼 일이 아닌 것 같다 생각을 하더라고요. 되게 느끼는 바가 많은 그런 사건이네요.